안녕하세요. 초등수학 개념 마스터쌤 초계마쌤입니다. 오늘은 5학년 1학기 분수의 덧셈과 뺄셈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애들이 굉장히 지루해 하기도 하지만 또 많이 틀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5학년 1학기 5단원에 있습니다. 5단원의 분수의 덧셈과 뺄셈. 자, 2단원을 해볼 텐데요. 2단을 하기 전에 꼭 한번 확인해 보고 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4학년 2학기 때 우리가 배웠던 그때도 똑같은 제목이었죠.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반이 잘 되어 있어야 5학년 1학기에 분수의 덧셈과 뺄셈도 잘 할 수 있겠죠. 자,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냐?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차이가 무엇이 있더라? 이게 바로 5단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로 5학년 1학기 4단원에 약분과 통분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 약분과 통분을 가지고 분수의 덧셈을 할 것이고 답은 꼭 누구로 낸다? 기하분수로 답을 내야 된다. 아주 큰 차이점이 있죠. 사실 요때 아이들이 배울 때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갑자기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하면서 받아내림이 있고 받아올림이 있을 때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아이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여기에 들어가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내가 체크를 해봤더니 몇 가지 체크를 했더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거부터 먼저 다 채우고 나서 5-1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몇 가지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들한테 자, 이건 가장 기초죠. 4분의 3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엄마가 살짝 바꿀게. 이거는 얼마일까? 자, 여기에서 문제가 뭘까요? 4분의 4는 누구죠? 가분수죠. 그래서 우리가 4학년 때 모든 답은 가분수로 쓸 수 없다. 대분수나 진분수로 쓸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가분수인 걸 깨닫고 또 4분의 4는 1로 변할 수 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아이들이 이 부분도 잘 기억을 하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요거 한 가지면 다 할 수가 있겠죠. 2와 4분의 1 빼기 1과 4분의 3. 요 부분을 확인한다면 이제 모든 부분을 얘가 다 아는지 안 아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 포인트 하나,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런 대분수에서 뺄셈은 무조건 누구부터 보라. 이게 제가 4학년 1학기 영상도 올렸습니다. 분수의 덧셈과 뺄셈. 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부터 보라? 분수부터 봐라. 분수부터 봤는데 4분의 1에서 4분의 3을 뺄 수가 없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너가 하나 빌려줘야 돼. 빌려줘야 돼. 누구만큼? 분모만큼. 그래서 여기를 1과 4분의 5 빼기 1과 4분의 3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빼요. 0이 되었고 그 다음에 분수는 분수끼리 빼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4학년 2학기의 분수의 덧셈과 뺄셈이었고 그 부분 중에서도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부분이 바로 받아내림이 있는 이 대분수 형식을 가장 어려워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체크 포인트는 뭐냐? 체크 포인트가 바로 이거였죠. 받아내림을 할 때 요가 1이 되고 누구만큼 더해준다? 분모만큼 더해준다. 이 부분이 아이들이 잘 알고 있는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 두 가지.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꼭 짚어주셔야 됩니다. 여기를 할 때는 이걸 짚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분모가 같은 것만 했으니까요. 자, 잘 봐. 너가 4학년 2학기 때 배운 거는 어때? 분모가 같았어. 제가 다 4를 들었네요. 6이든 8이든 10이든 다 분모가 같은 것만 4학년 2학기 때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통분의 개념이 필요 없었어. 그런데 이제 너희가 할 거는 바로 뭐다? 이제 바로 들어가는 거죠. 이 차이점을 잘 알려주셔야 됩니다. 너희가 기존에 했던 거는 뭐였다? 2와 6분의 1 빼기 1과 6분의 3 같은 거였어.
이거는 누가 있었지? 분모가 같았어. 분모가 같았어. 근데 이제는 너네가 무엇을 할 거다. 자, 차이점이 뭔지 볼까?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자, 어떻지? 둘의 차이점이 가장 큰 게 뭐지? 그럼 아이들이 분모가 달라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 얘기할 수 있냐면 바로 4단원에서 저희가 그걸 배웁니다. 분모가 같지 않으면 비교할 수도 없다. 분모가 같지 않으면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분으로 놓아야지만 비교도 가능하고 덧셈 뺄셈도 가능하다. 이런 말을 계속 던져줬기 때문에 아이들이 우리가 그 기존에 했던 거는 분모가 같았지만 분모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요때 이제 물어보시면 됩니다. 분모가 달라?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그러면 4단원을 잘 하고 온 아이들은 통분을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통분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분모의 곱 그리고 최소 공배수. 근데 요것도 4단원을 할 때 제가 이 영상도 있습니다. 약분과 통분. 자, 분모의 곱을 써도 되지만 우리는 최소 공배수를 더 많이 사용할 거야 라는 거를 계속적으로 얘기해 줬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 바로 이것 때문이겠죠.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사용하는 게 좋다? 최소 공배수를 사용하는 게 좋다. 자, 그런데 두 가지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나는 분모의 곱으로 할 거예요. 분모의 곱으로 한다면 8분의 4 더하기 8분의 2 그래서 8분의 6이 나올 거고요. 최소 공배수를 사용한다면 4로 되겠죠. 그래서 4분의 2 더하기 4분의 1은 4분의 3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왜 굳이 아이들한테 최소 공배수를 사용하라 그러냐? 5학년 1학기의 모든 분수의 덧셈과 뺄셈의 답은 뭐로 써야 된다? 기하분수를 써야 된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기하분수를 써야 한다. 그러면 기하분수를 잘하는 방법은 뭘까요? 많이 해봐야 됩니다. 많이 해봐야지 보자마자 얘는 누구로 돼? 얘는 누구로 돼가 나오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둘의 또 최대 공배수를 구해야겠죠. 자, 기하분수를 구하는 방법은 뭐다? 또 최대 공약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최대 공약수를 사용하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8과 6의 최대 공약수 이렇게 구해도 상관은 없지만 보자마자 나온다면 훨씬 더 좋겠죠. 굳이 구하지 않고요. 이제 이렇게 쉬울 때는 둘 다 짝수면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하죠? 2로 약분하면 됩니다. 2, 3, 6, 2, 4, 8. 그래서 4분의 3. 자, 여기에서 이제 나오죠. 왜 분모의 곱을 사용하지 않고 최소 공배수를 사용하느냐? 분모의 곱을 사용했을 때보다 최소 공배수를 사용했을 때 기하분수로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꼭 최소 공배수를 쓴다 그래서 기하분수가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아까 지금 방금 했던 것도 분모의 곱을 썼을 때는 한 번 더 단계를 거쳤지만 최소 공배수 썼을 때는 바로 나온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4분의 2 더하기 6분의 2 같은 경우 최소 공배수 쓰면 아이들이 착각하는 게 최소 공배를 쓰면 기하분수로 나올 확률도 높고 더 이렇게 거쳐가는 단계가 줄어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최소 공배를 썼으니까 바로 기하분수가 나올 거야 라고 착각하는 아이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꼭 요거랑 하나 비교를 해준다면 얘는 12로 되겠죠. 그러면은 12분의 6 더하기 12분의 4가 되겠죠. 그러면 답이 뭘까요? 12분의 10이 나옵니다. 내가 분명히 4와 6의 최소 공배수를 사용했지만 답이 기하분수가 아니죠.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왜 아이들이 최소 공배수를 써야 돼? 그러면 난 분모에 곱할 거야. 분모의 곱으로도 또 보여주시면 너가 더 많은 단계를 거쳐서 간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아까처럼요. 그럼 여기서 이제 2로 이럴 때는 아이들한테 굳이 10과 12의 최대 공약수 구해라 하지 말고요. 1의 자리가 둘 다 짝수니까 2로 그냥 시작을 해. 이렇게 더 이상 안 되네. 6분의 5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 가는 거는 누가 잘한다? 많이 풀어본 아이들.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많이 풀어보지 않으면 내가 누구를 써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시간이 무진장 많이 걸립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이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연산 요 부분에 해당되는 연산책이 좀 더 있다면 그것까지 같이 풀려서 실수율을 줄이는 게 이 단원의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내가 꼭 수학을 해야 되냐부터 시작을 해서 이건 지옥이다. 이거 나 연산 안 하면 안 돼요. 너무 귀찮아요. 그러면 제가 얘기합니다. 이제 10개를 냈는데 10개 다 맞추면 연산 빼줄게. 다 맞추는 애가 거의 없습니다. 중간에 통분하면서 실수하거나 대부분의 실수는 어디서 나온다? 기하 분수를 고치지 않아서. 그리고 어떤 분수는 정말 골똘히 생각해야 공약수를 찾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데 어려운 숫자일 때는 최대 공약수를 해도 그 수위가 있어가지고 내가 어떠한 것을 써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겠죠. 만약에 13에 4배 하면 52가 되겠죠. 이런 경우 애들이 누구로 할지를 당황합니다. 13은 7 곱하기 13밖에 없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래놓고 최대 공약수를 찾으라는 건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도 내가 많이 해본 아이들은 이거는 1과 13이 있으니까 얘를 한번 13으로 해봐야지 그 13이 되나 봤더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13으로 가능해. 이렇게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찾나 이렇게 찾나 똑같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기호를 사용해서는 많이 찾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분수의 덧셈 뺄셈에서 있어서 4-4학년 2학기와 5학년 2학기가 어디가 가장 많이 다른지 그 부분을 해주면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진분수의 덧셈도 있고 받아 올림이 있는 진분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4분의 1 더하기 6분의 5를 해볼까요? 그럼 얘는 분모의 곱을 쓴다면 24가 될 거고요. 최소 공배수를 쓴다면 12가 될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너가 어떤 문제를 받았으면 무조건 최소 공배수를 사용해. 최소 공배수를 사용해. 그런데 문제에서 두 분모의 곱을 사용하라고 하면 그때는 두 분모의 곱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요거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저는 두 분모의 곱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여기서는 4, 6, 24, 24에 4, 5, 20이 되겠죠. 그러면 24분의 26.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어떻게 합니까? 가분수로는 절대 답을 쓰지 않는다. 대분수나 진분수로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1과 24분의 2. 딱 여기서 끝내죠, 애들이. 이거 잘 풀었다. 잘 왔습니다 하고 딱 끝내는 아이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해봐서 야, 너 기하분수 하긴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를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게끔. 자, 그랬는데 내가 쓰고 봤더니 누가 아니더라? 얘는 기하분수가 아니죠. 그래서 나는 딱 봤더니 짝수야. 그럼 나는 그냥 2로 할래. 2로 할래. 그래서 12분의 1 이렇게 써야지만 정답 처리가 된다. 정답 처리.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답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정답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요거 한 가지 더. 애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인 경우요. 자, 이거 선생님 이거는 뭐 써야 돼요? 선생님 제가 일부러 얘기합니다. 이거 최소 공배수만 사용해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최소 공배수만 사용해야 돼. 그러면 애들이 이제 막 혼돈이 옵니다. 최소 공배수 사용하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안 되는데 최소 공배수가 이건 분모의 곱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죠? 막 이렇게 막 질문을 합니다. 자, 봐봐. 최소 공배수를 사용할 때 1밖에 없잖아. 얘는 어차피 1만 가지고 있어. 공약수를. 그러니까 어차피 2를 곱한 값이 누가 되더라? 최소 공배수가 되더라. 그래서 얘는 분모의 곱이나 최소 공배수나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요 2를 곱한다 해도 상관이 없어 라고 한번 찝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분의 3 더하기 6분의 2 해서 6분의 5 누군지 꼭 체크해야죠.
얘가 기하분수인지 아닌지, 기하분수이네. 둘 다 공약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나누어질 게 없습니다. 약분해야 할 게 없다는 뜻이 되겠죠. 약분이라는 건 나누어서 떨어지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대분수의 덧셈이 나옵니다. 뭐 1과 5분의 3 더하기 1과 4분의 3.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똑같습니다. 4학년 2학기랑. 내가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하고, 더하기, 분수 더하기, 분수.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맞죠? 예전 같은 4학년 2학기로 본다면,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4학년 2학기 때는 뺄셈인 경우만 분수를 뭐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세요. 분수를 먼저 살핍니다. 그리고 당연히 5학년 2학기는 뭐가 다를까요? 분모가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쓰지 않는다.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다. 어떻게 한다?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하는데 여기에 분수끼리 더할 때는 내가 통분을 해서 갖고 온다. 통분을 해서 갖고 온다. 얘도 분모의 곱이나 최소 공배수나 같은 값입니다. 그래서 20분의 12 더하기 20분의 15로 온다. 얘를 한 번 더 적을 필요가 없다. 물론 적어서 또 옮겨도 되지만 시간상의 문제도 있고 번거롭게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거 분모가 다르네. 그럼 내가 옮길 때 통분한 값을 넣어야지. 그리고 2 더하기 20분의 27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더라? 얘가 가분수니까 자연수 그대로 두시고요. 2 더하기 1과 20분의 7. 자, 그래서 얘는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더하고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제가 여기서 진짜 강조하고 싶은 거. 제발 이 단어는 어머님들 노트를 하나 사주세요. 노트. 집에 안 쓰던 노트들 갖다 놓고 제발 이런 식으로 풀게끔. 다 써가면서 아이들이 처음에 할 때 이걸 제일 강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머리라 하다가. 물론 머리로 해도 맞추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게 습관이 되면 이게 언제까지 중, 고등 다 좋습니다. 이렇게 풀이 과정을 체계적으로 쓰는 연습을 계속해서 오는 아이들은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풀이 과정을 내가 아주 순차적으로 탁탁탁탁 쓸 수 있는 그거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근데 저도 아이들한테 이거를 아무리 쓰라 그래도 안 쓰는 애들이 꼭 한 두세 명은 있습니다. 저는 머리로 할래요. 귀찮아요. 꼭 틀려서 옵니다. 그러면 그런 아이들 이렇게 그럼 너 그냥 풀되 틀리면 선생님 방법으로 다시 해갖고 와야 돼 라고 합니다. 그럼 분명히 틀렸을 때 이거를 탁 들이면서 똑같이 해와. 그럼 그때는 자기가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해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가능하면 모든 문제를 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쓰면서 할 수 있게끔 그럼 정말 수학적 사고도 늘어납니다. 이 방법이.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딱 한 가지만 더 한다면 이 부분도 끝나게 되겠죠. 가장 어려운 뭐가 있을까요? 받아내림이 있는 분수의 뺄셈, 대분수의 뺄셈 해보겠습니다. 2와 9분의 2 빼기 1과 3분의 1. 자,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무엇이 중요하다? 자, 뺄셈이 있을 때는 무조건 분수부터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분수를 파악을 했을 때 누가 더 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부터 먼저 해봐야 된다. 그래서 얘를 먼저 어떻게 한다? 통분부터 해본다. 그래야지 받아내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알 수 있는데 분모가 다르면 내가 지금 받아내림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안 해도 되는 상황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통분을 한 대분수의 모습으로 한 번 더 바꿔준다. 그래서 얘는 최소 공배수가 9겠죠. 2와 9분의 2 빼기 1과 9분의 3이 되겠죠. 자, 이렇게 썼더니 어떻게 되더라? 아, 분수 비교가 되네. 분수 비교를 했더니 어떻게 됐지? 여기서 뺄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받아내림을 해줄 거예요. 자, 여기가 1이 되고 누구만큼? 9만큼. 여기 아까 이 부분에서 체크가 됐어야겠죠.
그런데 이 부분을 체크하지 않고 곧장 들어가면 아이들은 완전히 이걸 새로 배운다 생각하기 때문에 더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4학년 2학기 때 했던 분수의 덧셈 뺄셈이 부족하다 싶으면 그 부분에 있는 연산을 더 몇 장을 해서 채워준 후에 오면은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1과 9분의 11 빼기 1과 9분의 3.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려운 게 없어요. 4학년 2학기와 같아지니까요. 이렇게 통분만 해놓으면 여기로 가는 게 이제 5학년 1학기에 우리가 배운 통분이란 방이 나가고 여기서 이리 오고 하는 거는 전부 다 4학년 2학기 때 배운 거죠. 그래서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빼고 분수는 분수끼리 빼서 9분의 8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는 지금 전부 뭘로 해결이 된다? 4학년 2학기 때 배운 걸로 모조리 해결이 되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뺐더니 9분의 6이 나왔다. 그러면 이때는 5학년 1학기에 가정이 들어가는 거죠. 바로 약분을 해서 누구로 꼭 써야 된다? 기하분수를 써야 된다. 이 부분만 다르다. 그래서 요 파트가 5학년 1학기에 아주 중요한 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답이 9분의 8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죠. 뭐냐면 가분수로 고치는 방법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가분수로 고칠 수가 있겠죠. 2와 9분의 2 빼기 1과 3분의 1을 9분의 20 어떻게 해요? 가분수로 고치는 겁니다. 3분의 4. 요것도 아이들이 요 들어오기 전에 한 번 더 체크를 해놨으면 좋습니다.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칠 수 있는지,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그래놓고 이제 또 누구의 영역이 나타나죠? 5학년 1학기의 영역 나타납니다. 통분의 영역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통분의 영역이 나오고 그래서 답은 9분의 8. 기하분수네 꼭 확인. 풀고 나서 기하분수인지 아닌지 꼭 확인한다.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분수로 고치는 방법은 요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요. 요거를 2와 여기에서 요게 이제 오는 겁니다. 바로 통분을 하는 거죠. 아까 대분수 뺄셈 했을 때 방법처럼요. 통분을 중간에 한번 했었죠. 단계에서. 얘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1과 9분의 3. 이 상태에서 내가 가분수로 고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분수로 고쳐도 됩니다. 그러면 9분의 20 빼기 9분의 12 해서 9분의 8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왜 이거를 굳이 하느냐? 이게 분모값이 굉장히 컸을 때 분자값이 굉장히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가 커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통분을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숫자가 더 작아집니다. 그냥 무조건 가분수로 바꿨을 때보다요. 그래서 두 가지 다 방법을 아는데 아이들한테 가르쳐 보면 제가 했던 두 번째 방법을 더 많이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가분수로만 당장 바꿔서 갔을 때는 숫자가 너무 커져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분수를 사용하면 받아내림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분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빼는 거를 더 선호하고 제가 봤을 때 그 방법이 훨씬 덜 틀립니다. 그러니까 실수율이 더 적다는 거죠. 그래서 방법 1, 2는 아이들이 어떤 게 자기가 편한 대로 선택해도 되지만 만약에 지켜보셨을 때 2번을 했을 경우에 실수율이 높다면 가능하면 1번으로 하고 그 다음에 노트에 그 모든 과정을 착착착착 적어가면서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실수율도 줄이고 수학적으로 풀이 과정을 써내는 힘을 길러준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기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찍고요. 최대한 짧게 찍고 싶었는데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 분에게라도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